상승장에서는 하락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점 자체가 상승 관점에 있고요. 항상 상승장에도 이렇게 일자로 상승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가 횡보하기도 하고,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횡보하기도 하고, 올랐다가 개미를 털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최저점을 지난 이후의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55K 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김 빠질까봐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내용인데 오늘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5K 다시 찍을 수 있다는 거 요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유는요, 앞서 보셨다시피 현물 ETF 지금 차트가 좋지 않아요. 장외 거래에서 좀 하락 갭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펜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마디로 수렴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베어 트랩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파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세 좋지 않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장투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그 과정 안에 있으니까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는데 당분간은 좀 이 악물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어제도 확인해 드렸다시피 9월 달의 장세는 뭐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좋지만은 않았어요라는 표현보다는 나빴던 적이 많았다. 네, 요 정도로. 그러니까 시기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뭐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징크스라는 게 결국에는 뭐 그런 거잖아. 야구 선수가 나는 모자에 양배추 한 장을 끼지 않으면은 야구가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어떤 그 본인만의 징크스를 갖고 있다면 이제 실력과는 무관하게 언젠가 한 번쯤 양배추가 모자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갑자기 이 불안한 마음에 평소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9월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9월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교문화권에서는 추석, 그리고 뭐 서양 쪽에서는 추수감사절, 뭐 이런 좀 풍요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이 풍요의 달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지출이 좀 많아지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에 자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달일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추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쉬는 날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업이든 뭐 자영업이든 좀 매출 또한 함께 뭐 그렇게 증가하는 달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주머니 사정은 좀 가벼워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9월 달에 상승보다는 하락이 훨씬 많았다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징크스처럼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던 사람들도 9월 달에는 뭐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네, 이런 생각들이 모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좀 안 살 수 있고, 또 안 팔려고 했던 사람도 좀 팔 수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뭐 약간 이런 악조건들이 교차해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9월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안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좀 상징적인 금리 인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고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좀 상징적인 의미의 첫 번째 인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 증가는 보여지긴 힘들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청산당했어요. 전재산 태우시지는 않으셨겠죠? 현물 투자하실 때는 항상 현물 최소한, 이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현물 9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항상 현물 비중을 높여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만은 기회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좀 힘내시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왜 또 좀 약세를 띄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속상한 건 지금 어제 오늘 약세를 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좋지 않아. 지금 장 개장이 좀 두려울 정도로 오늘 하락 갭이, 장외 거래에서의 현물 ETF 하락 갭이 좀 큰 편입니다.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2.6%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0.3% 상승갭, 방송 마치면서 0.8% 상승갭이었는데 오늘은 하락갭이 조금 큰 편입니다. 요즘 이 악물고 각오는 하셔야겠어요. 안녕하세요. 5개월째 횡보 하락인데 불짝 오겠죠. 너무 힘드네요. 5개월째 횡보 하락이다. 뭐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겠죠. 이 박스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요. 몇 차례 벗어났던 적이 있었고 이제 이거를 우하향 횡보라고 표현하거든요. 우하향 횡보. 저는 상승장에서는 하락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점 자체가 상승 관점에 있고요. 항상 상승장에도 이렇게 일자로 상승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올랐다가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가 횡보하기도 하고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횡보하기도 하고 올랐다가 개미를 털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으로 최저점을 지난 이후의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일자로 쭉 완만하게 상승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힘든 시기 5개월 그나마 다행이신 거예요. 최고점에서 물리잖아요. 1년 동안 죽을 맛입니다. 근데 그 1년 동안만 죽을 맛이냐? 내 평단까지 다시 오는 게 거의 영겁의 시간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최고점에서 물리신 건지 아니면 상승의 과정 내에서 일시적인 어떤 그 조정 또는 우하향 횡보 구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최고점에 물렸었던 저도 거기서 포트폴리오 짰던 저도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승의 과정 중에 투자를 지금 하신 겁니다. 직전 고점 21년 11월 달에 풀매수 때려서 물리신 게 아니라면 지금 그 상승의 과정 속에서 매수 또는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승의 사이클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불안한 마음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언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55K 찍었나요? 찍었잖아. 55.6 지금 찍고 반등 중에 있으나 오늘 현물 ETF 장외 거래 확인해 보면 오늘도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